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영국 북부의 조그마한 마을에 위치한 워더링 하이츠라는 저택에 로그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이웃에 있는 스러시 크로스 저택에 새를 든 사람으로 집주인을 만나기 위해 워더링 하이츠를 찾은 것입니다. 눈보라 때문에 발이 묶인 그는 가정부 넬리 딘으로부터 워더링 하이츠의 언쇼 집안과 스러시 크로스의 린튼 집안에 얽힌 사연을 듣게 됩니다. 워더링 하이츠의 주인 언쇼 씨는 리버풀에 일을 보러 갔다가 고아인 히스클리프를 데려오는데 그는 아들 힌들리, 딸 캐서린과 함께 그를 친자식처럼 키웁니다. 힌들리는 아버지가 히스클리프를 지나치게 아끼는 것에 반감을 품어 그를 미워하지만 캐서린은 그와 사이가 좋습니다. 아버지 언쇼가 죽자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하인 취급하며 학대를 하는데 그럴수록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지고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캐서린은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스러시 크로스 저택의 린튼 가족과 만나 친분을 쌓게 되고 얼마 후 그 집 아들인 에드거의 청혼을 받게 됩니다.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사랑하면서도 신분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에드거의 청혼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안 히스클리프는 배신의 상처를 안고 종적을 감춥니다. 3년의 세월이 흐른 뒤 히스클리프는 부유한 신사가 되어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오는데 그의 마음은 캐서린에 대한 사랑과 힌들리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우선 아내를 잃고 상실감에 빠진 힌들리에게 접근해 그를 도박으로 파멸시키고 워더링 하이츠를 손에 넣게 됩니다. 또한 힌들리의 아들 헤어턴을 하인으로 부리며 학대를 합니다. 또한 에드거의 여동생 이사벨라를 유혹해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고 캐서린에게까지 손을 뻗쳐 에드거를 괴롭힙니다.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에 대한 사랑으로 괴로워하다 결국 자신의 마음을 히스클리프에게 고백하고 딸 캐시를 낳다 숨을 거둡니다. 한편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이사벨라는 아들 린튼을 홀로 낳아 기르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에드거는 조카 린튼을 데려다 키우려고 하지만 히스클리프에게 발각되어 빼앗기게 되고 그 역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히스클리프는 스러시 크로스 저택마저 손에 넣기 위해 캐시와 자신의 병약한 아들 린튼을 정략적으로 결혼시키게 됩니다. 린튼은 곧 죽음을 맞이하고 이로써 그의 잔혹한 복수는 끝이 나게 됩니다. 로그드가 몇 달 동안 스러시 크로스 저택을 떠났다 다시 워더링 하이츠를 방문했을 때 그는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의 영혼을 찾아 밤낮 없이 헤매다가 쓸쓸히 숨을 거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서 새롭게 싹튼 헤어턴과 캐시의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도 전해 듣게 됩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캐서린 린튼이에요. 제가 돌아왔네요. 저는 벌판에서 길을 잃었던 거예요. 들어오라고? 캐시. 오란 말이야. 한 번만 들어와줘. 내 사랑.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줘. 캐서린. 드디어 마침내. 히스클리프. 나는 그대와 함께가 아니라면 천국이라도 가지 않을 거야. 아가씨는 항상 들뜬 기분으로 짓거려대고 노래를 부르다가는 깔깔 웃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가시게 굴었어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말괄량이기는 했지만 그 근방에서는 가장 눈이 아름답고 웃음이 옅된 발걸음이 가벼운 아가씨였답니다. 린튼에 대한 내 사랑은 숲의 잎사귀와 같아. 겨울이 돼서 나무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세월이 흐르면 그것도 달라지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히스클리프에 대한 애정은 땅 밑에 있는 영원한 바위와 같아. 눈에 보이는 기쁨의 근원은 아니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넬리,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야. 그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 나 자신이 반드시 나의 기쁨이 아닌 것처럼 그도 그저 기쁨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난 한 가지만 기도하겠어. 내 혀가 굳을 때까지 되풀이하겠어. 캐서린 언쇼. 당신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편히 쉬지 못한다는 것을. 당신은 내가 당신을 죽였다고 했지. 그러면 귀신이 되어 나를 찾아오란 말이야. 죽은 사람은 죽인 사람에게
귀신이 되어 찾아온다면서? 난 유령의 지상을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줘. 어떤 형체로든지 차라리 나를 미치게 해줘. 제발 당신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나를 버리지만 말아줘. 견딜 수가 없어. 꼭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당신이든 누구든 자기를 넘어선 삶이 있고 또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만약 내가 이 지상만의 것이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내게 큰 불행은 히스클리프의 불행이었어. 그리고 처음부터 나도 각자의 불행을 보고 느꼈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생각한 것은 히스클리프 자신이었단 말이야. 만약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만 남는다면 나는 역시 살아갈 거야. 그러나 모든 것이 남고 그가 없어진다면 이 우주는 아주 서먹해질 거야. 나는 그 일부분으로 생각되지도 않을 거야. 랜튼에 대한 내 사랑은 숲의 잎사귀와 같아. 겨울이 돼서 나무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세월이 흐르면 그것도 달라지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히스클리프에 대한 애정은 땅 밑에 있는 영원한 바위와 같아. 눈에 보이는 기쁨의 근원은 아니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이름은 헤어튼 얼쉐요. 이 이름을 우습게 여기지 말란 말이오. 초라한 종말이군 그래. 나의 그 맹렬한 노력이 이렇게 끝장난단 말인가. 두 집을 부숴버리려고 지렛대며 곡괭이를 장만해 놓고 헤라클레스와 같은 괴력을 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훈련했건만 막상 만반의 준비가 되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자 어느 쪽 집에서도 기와 한 장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으니 나의 숙적들은 나를 넘어뜨리지는 못했어. 이제야말로 바로 그들의 후손에게 복수를 할 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해. 하지만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난 사람을 때리고 싶지 않아.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귀찮아졌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니 마치 오지가량의 미덕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까지 애를 써온 것처럼 들리는데 그와는 거리가 먼 얘기지. 난 그들의 파멸을 즐길 만한 힘도 없어졌고 쓸데없이 남을 파멸시킬 생각도 없어졌단 말이야. 드디어 저 엄마가 죽었구나. 그래 악마들이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갔겠지. 그런데 기왕이면 저 저주받을 몸까지 가져갈 것이지 왜 남겨두었는지 몰라. 에밀리 브론테는 1818년 영국 요크셔주 손턴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시절에는 잠시 기숙학교에 다녔으나 대부분 황량한 황야의 사제관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서 보냈습니다. 1835년 언니 샬롯이 교사 자리를 구하자 학생으로 따라갔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3개월 만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1838년에는 에밀리 브론테가 로우 힐학교에서 6개월간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샬롯과 에밀리, 앤의 세 자매는 1846년 필명을 써서 커러, 앨리스, 액턴 벨의 시집을 함께 펴냈습니다. 이 시집에는 에밀리의 시 21편이 실렸는데 후대의 비평가들은 한결같이 에밀리에게서 진정한 시인으로서의 재능이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1847년에는 샬롯의 제인 에어와 에밀리의 폭풍의 언덕, 앤의 아그네스 그레이가 차례대로 출간되었습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이 작품을 출판한 다음 해인 1848년의 결핵으로 건강이 급속히 나빠져 30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캐서린 언쇼는 워더링 하이츠의 주인 언쇼의 딸로 히스클리프를 사랑하지만 에드거와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돌아온 히스클리프에게 사랑했음을 고백하는데 딸 캐시를 낳다 죽게 됩니다. 히스클리프는 워더링 하이츠의 주인 언쇼가 어느 날 데려온 고아로 아들처럼 자라지만 언쇼가 죽은 후 힌들리에게 학대를 당하다 캐서린이 에드거와 결혼하자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3년 후 멋진 신사가 되어 돌아와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힌들리 언쇼는 워더링 하이츠의 주인 언쇼의 아들로 아버지가 죽은 후 히스클리프를 학대하지만 나중에 복수를 위해 돌아온 히스클리프의 꾀임에 빠져 파산을 하고 워더링 하이츠까지 잃게 됩니다.
에드거 린튼은 스러시 크로스의 린튼의 아들로 캐서린과 결혼을 해서 캐시를 슬하에 두게 되지만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관계를 알고 분노하여 캐서린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린튼 히스클리프는 히스클리프와 이사벨라의 아들로 두 사람의 이혼 후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이사벨라 혼자서 양육했습니다. 이사벨라의 사후 린튼가로 들어오는데 히스클리프가 고집을 부려 폭풍의 언덕으로 가게 됩니다. 헤어튼 언쇼는 힌들리와 프랜시스의 아들로 캐서린 언쇼를 가장 많이 닮아 매우 잘생긴 외모지만 수염도 안 밀고 씻지도 않은 거친 행색으로 인해 잘 부각되진 않습니다. 프랜시스 언쇼는 집을 나가 대학에 다니던 힌들리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위해 데리고 돌아왔을 때야 처음으로 그 존재가 알려진 힌들리의 아내이자 헤어튼의 어머니입니다. 이사벨라 린튼은 에드거의 여동생으로 히스클리프와 결혼을 하지만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홀로 아들 린튼을 낳아 기르다 숨지게 됩니다. 캐시 린튼은 캐서린과 에드거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고 히스클리프에 의해 그의 병약한 아들 린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린튼이 곧 죽고 사랑하는 헤어튼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영국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로 황량한 자연을 배경으로 거칠고 악마적이라고 할 인간의 애증을 서정적이면서 강력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순과 혼돈이 뒤섞인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돋보이는 작품인데 에밀리 브론테의 첫 소설이자 유일한 소설이며 처음에는 앨리스 벨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설이 발표되었을 때는 등장인물의 비도덕성과 야만적인 잔인성으로 많은 비난과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대로 오면서 기존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와 서정적이면서 긴박한 필치,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소설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 요크셔의 들판을 배경으로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격정적인 사랑과 증오, 처절한 복수가 제3자의 회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고향이자 이 작품의 무대가 되는 잉글랜드 웨스트 요크셔의 작은 마을 하워스는 폭풍의 언덕에 진한 풍광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워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브론테 자매가 살던 하워스 목사관인데 현재 브론테 박물관으로 이름이 바뀌어 방문객을 맡고 있습니다. 브론테 박물관 뒤로는 에밀리가 폭풍의 언덕을 쓰기 위해 매일같이 걸어 다녔다는 산책길이 20km 넘게 펼쳐져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은 수많은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1939년에 만들어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작품이 가장 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멀 오버론, 로렌스 올리비에, 데이빗 니분 등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밖에 1992년 영국의 피터 코스민스키 감독의 작품으로 줄리엣 비노시와 랄프 파인즈가 주연한 영화도 원작에 충실한 영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작품은 TV 미니시리즈로 만들어졌는데 코키 지드로이기 감독을 하였으며 톰 하디와 샬롯 라일리가 주연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영화는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 안드리아 아놀드 감독의 영화로 카야 스코델라리오, 제임스 호손이 출연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정윤철 감독의 작품으로 제목만 같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정희철, 이예상, 차아름이 출연을 했습니다. 원작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첫 연결고리로 도서관에서 승민의 손에 쥐어진 전화번호가 적힌 책이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었습니다.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 헬렌 킬러